질문할 게 좀 있는데요. 네네. 네. 좀 디지털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지껏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부익부 빈익빈 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첫째는 이제 세상이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회가 이렇게 사회가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고 공평하게 노동도 하고 공평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뭔가 굉장히 비참하게 또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정부의 그 기능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그런 급변하는 사회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이익 독점하기 위해서 과당 경쟁 벌이는 부분을 어떻게 좀 같이 고루 이렇게 할 건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몇 사람은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앞에 했었잖아요. 그런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재택근무도 좋고 디지털로 뭐 아까 여러 가지 이러는데 다가 아니라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인데 일부 사람들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 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고 또 발표도 해야 하고 하는가?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대학 얘기했잖아요. 대학도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수능 봤지 않습니까? 네. 수능 봤는데 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일생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사회가 그거를 그렇지 않도록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어쨌든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있으면 그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항상 네. 많은 부를 하게 돼 있죠. 뭐 운전 못하던 세대에서 자동차가 등장할 때 자동차 운전 잘 하면 이제 한때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도 수익이 좋았는데 이제는 다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필요할 때 그걸 습득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회가 생겼을 때 최근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기업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그냥 성공했죠.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도구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뭐 해서 또 이제 또 기회를 못 찾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성과와 보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성공의 단일 법칙들이 있었죠.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부 다 수능 점수죠. 그냥 학력 점수 딱 좋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너 똑똑해.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서 끌고 가. 그리고 내지는 뭐 안정된 자리로 가. 그래서 그쪽에서 되면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돼서 딱 어떻게 보면 기득권 같이 그런 규모를 형성해서 대기업은 쭉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또 자영업자는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한 사회로 볼 때는 좀 이게 사람의 다른 특성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특성이 단일 기준에서 보니까 몇 사람만 행복하고 몇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이 줄을 세우다 보니까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그 사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불행한 사회죠. 근데 그러면 평가 기준이 다양화돼야 되는 거죠. 다른 개성에서 근데 지금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은 이거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우연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나온 것들을 가급적이면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높은 세금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회가 저희 좋은 사회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10사람이 달라드는 시대였죠. 누가 거기에 근데 거기에 배라면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올라탈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시대였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기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서 그 속에서 성공한 보상을 같이 나누는 사회가 되면 실패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없으면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디지털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도를 하게끔 하는 사회가 되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 국가들한 나라가 그 많은 복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굳이 하나의 성공 법칙을 위해서 다 모든 사람이 매달리지 않고 각자의 나름의 자기 개성을 살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부과된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단일 성공 법칙을 따라서 선행이라는 개성을 먼저 선행 학습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로 볼 때는 이거는 사실 국가나 사회로 볼 때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을 픽업해서 더 이렇게 잘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누구 자기 자녀는 엄청난 100이라는 지원을 해가지고 100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열을 투자했는데 열을 지원해 주는데 15을 했던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50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사회가 해서 그 사람이 이룬 것들을 또 사실은 그 대신 이것이 보상 시스템이 좀 공평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도 많은 해야죠. 그래야지 굳이 불필요한 경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다 내가 이 영어를 하더라도 나의 자존감과 그런 것이 돼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것에서 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복지사회가 되는 거지. 몇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사람이죠. 100사람이라면 10사람만 행복하고 90%는 불행한 사회거든요. 이 불행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예. 그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이 지금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디지털의 그 본질은 결국에 다양성에 있고 그 다양성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있는 것이다. 굉장히 평등의 기술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은 정말 제가 동감하는 게요. 일본의 상당히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직무보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대로 보상이 없자 미국 회사에 가서 굉장히 보상을 잘해주는 회사에 가서 결국 그 기술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벨상을 일본은 하나 미국에게 뺏긴 그런 셈이거든요. 이게 그 국가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합의를 하는 데까지는 정치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시대가 미래의 어떤 기술이라고 우리가 모두 동감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래의 민주주의로서 보상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양성을 지원하게 해주는 어떤 체계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위원님이 이제 인문학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다루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 여기 다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기본적인 평생 교육으로 가져가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기계에게 빅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다시 또 필요한 시대가 왔고, 또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 국부가 가능하고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인재들을 또 이제 양성하는데 기초교육부터 더 많은 이제 고민들이 대학까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이제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디지털 시대의 본능, 즉 본성이 다양성에 있고 결국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마지막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자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조언 겸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뭐제 자신 돌아봐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뭐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있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 앞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뒤를 봐서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와 지금이 다르듯이 지금과 또 미래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일까?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가져오는 여러 기회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SNS나 유튜버나 뭐에서 나의 시각이 더 갇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디지털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저는 나의 고집을 우리는 자꾸 막 강요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의견도 대립되고 또 이런 단일한 기준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한 사회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같은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지난 시대가 됐고 같이 협력해서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도전하고 여러 사람이 도전하고 그리고 그런 도전의 성과들이 사회가 공유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그런 것들이 기회의 사다리가 걷어치워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성공했던 모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좀 시야를 좀 넓히는 좀 우리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좀 그런 측면을 좀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이제 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좀 빛과 그늘이 되게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텐데 하면 또 교수님이 나중에 뒤에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거리를 찾다가 좀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 비디지털 사회든 아니면 디지털 사회든 우리는 항상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실은 신자유주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비정규직과 같이 생겨났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이 해결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디지털 사회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개인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라는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개인을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고 뭐 10,000원씩 주실 건가요? 네.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연구팀에 끼워주고 연구팀에 끼워주고 아, 네. 실력이 없더라도 끼워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어제 또 책을 또 따끈따끈하게 디지털 파워 2022라고 해서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6인의 디지털 전문가와 함께 공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답은 없죠? 없죠. 예, 없다고. 아니요, 답이 있다고 해야지 좀 예. 사람들이 아유. 아니 고민은 예, 고민 영업 자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이요. 예,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신문에 계속해서 지금 매주 사설을 쓰고 계십니다. 예, 네. 거기에 그럼 답을 어떻게 우리 원준영 선생님한테 드릴 건가요? 뭐 예, 뭐 사실- 드실 것 같습니다.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개인화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진짜 서구 사회보다 더 개인화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정권을 겹치면서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된 측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개인의 저는 이제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든지 특히 미국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살 것인가를 협의했던 나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전에는 자유시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봉건 영주 속에서 노예는 아니어도 어쨌든 종속된다. 자유로운 개인이 우리 지금 자유로운 개인이 됐어. 그러면 이 자유로운 개인이 내 주장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는 지키고 무엇을 하고 나의 권리를 자유로운 개인이 내가 침해받기 위해서는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사실은 근대 국가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근대 국가의 뭐 삼권 분립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개인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가 이루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도 내가 혼자 있으면 나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근대 국가라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나의 주장만 있고 사회 공동을 추구하는 부분 없어. 내 권리만 중요해. 이 사회가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짜 근대 국가를 넘어서 이제 미래 국가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개인은 추구했으니까 그러면 이 개인이 서로 간에 나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또 어쨌든 불행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또 이런 것들은 좀 하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선행을 제가 얘기하는데 다른 선진국은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합의죠. 왜냐하면 내 자식만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는 골고루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보상받도록 하고 뛰어난 사람이 가서 학문을 가면 되고 내 자식은 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다 점수로서 그냥 사회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선행시키는데 선행은 결국은 재능 있는 사람을 사회가 발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돈을 많이 투여한 사람들이 먼저 공부시키는 사람이 발굴된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낭비죠. 사회가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에서 실패한 거죠. 그 때문에 선진국은 우리 사회가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못 깨치면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결국은 사회가 더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 사회가 계속해서 말하는 각자 도생 사회. 나의 권리는 내가 어떻게든지 사회는 나를 돌보지 않는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런 사회는 아닌 사회로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교사가 선행시키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그거를 따르고 선행을 하게 되면
교육이 망가집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 교육이 망가진다는 것은 당신 아들이 똑똑한 체들 하면서 다른 애들이 학습 분위기를 망치고 교사의 나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선진 사회로 우리가 가고, 또 같이 나 자식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사는, 예, 사회적인 투자가 잘 되고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잘 발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식의 합의를 하고 그 지키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